네, 그럼 오늘 일정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렇게까지나 길게 이어질지 전문가님 아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네. 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뭐 네. 워렌 버핏하고 이제 그 빌 게이츠가 뭐 스마트 원전 관련해서 어떤 그 테라파워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정도는 돼야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또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던 얘기고요. 그게 이제 2022년도 정도에 이제 뭐 입찰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그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좀 이제 3파전으로 그 입찰을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뭐 체코 어떤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여러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뭐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지금 현재는 두산그룹 관련주를 비롯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요즘에 두술라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네, 두산중공업이 굉장해요. 예, 이게 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수급이 사실 뭐 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그 기관과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주식이 이제 뭐 당장 내려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매도세가 이렇게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만 해도 이제 오늘 어제 뭐 오늘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매도가 굉장히 크게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뭐 주가가 그 전에도 이제 그 전날에 좀 많이 나와서 이거 좀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릴 때 보자 했는데 뭐 전혀 눌리지 않고 이제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네. 계속 보여주면서 일단 그래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요. 거래량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거래량도 상당히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굉장히 크게 걸렸거든요. 단기간에 상승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가를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서 파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정도 부분에서 오늘 상한가를 못 가고 27% 정도 부근에서 이제 슈팅이 걸리면서 마감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전에 안 올랐던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오늘 단체로 좀 상한가를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종목들을 보면 근데 진짜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태까지 계속 좀 안 오르다가 금요일 날 하고 그리고 오늘 조금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우리기술이 이제 원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보성파워텍, 뭐 철골 구조를 만드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BHI 같은 경우도 뭐 발전용 설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BHI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전부터 약간 모양이 좀 잘 만들어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 거의 10여 년 동안에 그 계속 긴 하락의 그 원전 탈원전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탈원전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망할 뻔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BHI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기관 매도세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메이저들이 조금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 매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직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적으로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아직 입찰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당장 다음 달에 뭐 다다음 달에 발표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그 어떤 이런 상승에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너무 따라가지는 말자.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이렇게 상승하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 원전 관련주가 무더기로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도 돈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몰리고 그분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조금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거 시장이 조금 그 전부터 이제 스펙 관련된 종목들도 그게 너무 집중돼서 물론 그 스펙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해요. 뭐 이렇게 합병을 하는 어떤 회사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거 외에도 전부 다 무더기로 막 상한가를 가고 옛날에 이제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우선주들이 그렇게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그리고 나서 스펙주들이 급등하고 막 이러면 시장이 조금 약간 마지막 구간까지 거의 다 와가는 어떤 그런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그 시장이 네.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할 때 이제 시장이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 좀 과열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나고 나서 좀 약간 느꼈는데요. 일단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는 걸 보면서 뭐 지금 당장 어떤 수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이렇게 뭐 수주가 나오는 것도 아닌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전부터 밀고 올라왔던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두산중공업, 뭐 두술라 뭐 이런 것들도 네. 지금 기관 외국인 대량 매도하는 와중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산전산업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금 이 종목 말고도 뭐 우진, 네, 우진. 갔어요. 우진은 이제 스마트 원전 사실 이 우진이랑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이전 그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스마트 원전 관련된 어떤 뭐 종목이라서 약간 좀 신선하긴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체코 원전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보성파워텍, BHI,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전부터도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좀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약간 이번에 이제 좀 신선한 종목들은 우진이라든지 일진파워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원전 관련된 어떤 종목이어서 뭐 수주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신선하긴 해요. 그래서 우진하고 일진파워는 조금 약간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그럼 우진이랑 일진파워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세요? 네, 일단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은 조금 약간 조정을 주거나 할 때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 그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여태까지 그 탈원전 흐름 때문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좀 가격 회복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크게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조금 길게 조정을 주고 차후에 이제 뭐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체코 원전 수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가의 흐름들을 좀 추적 관리하면서 좀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약간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탈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10년 넘게 조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관련주들 호재가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당장 따라가지는 말자.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주들 안에서도 우진과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정세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그룹주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두산 그룹주들이 그 예전에 이제 그 앞에 이 앞전의 흐름이 나왔을 때 이게 네. 그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경영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 종목이 나중에는 이 부분의 위기를 좀 잘 극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두산 그룹 자체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어떤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한 3조 정도를 조달받을 때도 어떤 그런 목표를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메꿔 나가면서 막 매각을 막 이제 알짜 자산까지 전부 다 매각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의 그런 어떤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위기를. 그리고 이제 그 박영만 회장 그 아들의 그런 어떤 손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분을 전부 다 내놓고 그 부분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할 때도 좀 알짜 자산이었던 두살 퓨얼셀의 유증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두산중공업 쪽의 그런 어떤 유증에만 참여를 하면서 좀 경영자들이 좀 회사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이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가 이제 지금 좀 회사들의 어떤 그런 원전 뭐 이런 부분들 발전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재부각을 받으면서 두산그룹이 이제 그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좀 위기가 끝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의 공감대를 얻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위기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가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옛날에 이제 두산그룹 자체의 그런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요. 일단 그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의 그런 중국 법인과의 그런 어떤 소송, 그런 어떤 중국의 재무 투자자들과의 어떤 소송이나 그런 이슈가 좀 끝나면서 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두산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은 이제 제가 아까 슈팅 걸렸다고 말씀드렸고 네. 두산 퓨얼셀도 이제 좀 장기간에 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못 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흐름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흐름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누르고 하면서 약간 좀 흐름이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일단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두산인프라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좀 많이 오르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이 좀 걸렸고요. 일단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흐름이 전반적으로 앞전에 다른 종목들보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오르고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 밥캣을 한번 좀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오늘은 또 두산그룹의 계열 광고사인 오리콤까지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오리콤은 어떨까요? 흐름 한번 짚어주세요. 오리콤도 이 오리콤의 지금 경영을 맡고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원래는 굉장히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예, 좀 약간 집안의 문제였는데 이 분이 이제 연예인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셨죠? 예,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어떤 미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재능을 보이면서요. 지금 그런 이 오리콤의 경영을 맡게 됐는데 좀 굉장히 좀 뭐 천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얘기들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두산그룹이 이제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그 계열사 그 아드님이 이제 그 대표로 있는 이 오리콤도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이제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이 회사도 약간 끼가 있어요. 끼가 있어서 예전에도 이런 급등을 한번 줬던 적이 있거든요. 이 앞전에도 아마 이런 좀 급등이 나왔던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산마켓과 함께 관심 가져볼까요? 네네네. 네, 우리 콤도 알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네, 두산 그룹주들 우리 신간사 전문가가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룹주들 재무 리스크가 회복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룹주들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중에서도 두산마켓과 오리콤 두 종목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슈 정리와 유망한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